안녕하세요. 아휴, 새해 된다고 평택 본가에 내려가서 아빠랑 가족들이랑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었더니 좀 부었네요. 단기 다이어트를 해야겠어요. 아, 이렇게 바로 볼살이 이렇게 찐다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지금 현재 시각 한 새벽 3시 안 됐을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또 잠이 안 와서. 오늘은 한강 작가님 소설 여수의 사랑을 읽어볼 거예요. 이 책 제가 일하는 카페 언더크레마에 손님으로 오신 팬분이 사다 주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여수에서 오셨대요. 저 여수 여행 몇 번 가봐서 아는데 진짜 멀거든요. 기차로 한 4시간 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 너무 감사해요. 안에 쪽지도 막 넣어주셨었어요. 제가 그 쪽지 보관하는 선물 상자 있는데 거기다 보관해놨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군복무 가시는 것 같은데 몸 조심하시고요. 무탈하게 마치고 전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어볼게요. 이 책은 1쇄가 95년 7월 25일에 발행됐어요. 아유, 왜 이렇게 많이 줬네. 괜찮아, 내일 아침이면 다 빠지겠지. 9페이지부터 시작하고요. 제가 이게 누워서 읽으면 혀가 굳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상처의 시절은 단단히 기억하지. 밀려온 진눈깨비조차 참 따뜻한 나라라고. 김명인의 시 여수. 여수. 그 앞바다의 녹슨 철선들은 지금도 상처 입은 목소리로 울부짖어대고 있을 것이다. 여수만의 서늘한 해류는 멍든 속살 같은 푸릇푸릇한 섬들과 몸섞으며 굽이 돌고 있을 것이다. 저무는 선착장마다 주황빛 알전구들이 밝혀질 것이다. 부둣가 건물 사이로 검붉은 노을이 불타올 것이다. 찝찝한 바닷바람은 격렬하게 우산을 까디집고 여자들의 치마를, 머리카락을 허공으로 솟구치게 할 것이다. 얼마만큼 왔을까? 통곡하는 여자의 눈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빗물이 객실 차창에 여러 줄기의 빗금을 내리긋고 있었다. 간간히 벼락이 빛났다. 무엇인가를 연달아 부수고 무너뜨리는 듯한 기차 바퀴소리. 누군가의 가슴이 찢어지고 그것이 영원히 아물지 않는 것 같은 빗소리가 아련한 뇌성을 삼켰다. 음산한 하늘 아래 나무들은 비바람에 뿌리 뽑히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젖은 줄기와 가지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휘어졌다. 노랗고 붉게 탈색된 낙엽들이 무수한 불티처럼 바람 부는 방향으로 흩날렸다. 조금 큰 화렵술은 의연하게 줄기가 여린 물목들과 갈대숲은 송두리째 제 몸을 고통에 바치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도, 그들의 뿌리를 움켜하는 대지도 놀라운 힘으로 인내하고 있었다. 무수한 보리잎 같은 빗자국들이 차창과 내 충혈된 눈을 핥히었다.
손목시계는 얼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열차가 종착역인 여수에 닿으려면 앞으로도 2시간 가까이 철로를 달려야 했다. 나는 깍지 끼고 있던 손매듭을 풀어 허리 아래로 늘어뜨렸다. 캐시밀로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좌석 등받이에 상체를 밀착했다. 며칠 잠을 설쳤던 탓에 저절로 눈꺼풀이 감겼으나 심장은 여전히 초조하게 두근거리며 의식의 한 자락을 붙들고 있었다. 감은 눈앞에 물고기들이 맴돌기 시작했다. 반경 20cm가 채 안 되는 둥그런 어항. 그 속에 감질나게 몇 가닥 흔들리고 있는 청록색 수초들. 수초를 투명한 지느러미로 건드리며 빙글빙글 맴을 그리는 금붕어. 1마리, 2마리, 3마리. 불현듯 나는 2개의 층계를 한꺼번에 헛디딘 것처럼 소스라치며 가수면에서 깨어났다. 그 물고기들은 죽었다. 그 물고기들은 죽었다. 그래서 잠깐 끊고 읽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그 여수 바다에 대한 생각이, 제가 아까 몇 번 가봤다고 했는데 여행으로 제가 기억에 남게 간 거는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수 바다는 뭔가 상상했던 것보다 되게 어둡고 칠흑 같은 바다? 남색 바다?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노래를 들으면, 근데 약간 그것도 이제 남성 보컬이 부른 거잖아요. 그분 작곡하신 거 맞죠? 뭔가 제가 느끼기에 남자들이 연인과 헤어지고 혼자 쓸쓸히 가서 고독을 즐길 만한 바다? 뭔가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한강 작가님 소설이 원래 그렇듯이 뭔가 문체 자체는 되게 여성적인데 어휘나 이런 거 되게 날카롭고, 뭐라 그러지? 녹슨 철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소름 돋는. 네. 여전히 역시 이 책은 근데 거의 처음 데뷔작 아닌가? 아니네. 소설로는 이게 아니다. 앞에 소개를 보니까 93년에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시로 4편, 그리고 서울신문 신춘문예 단편소설 붉은 닷이 당선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시고, 소설집은 이게 처음이네요. 여수의 사람. 참 특징이 도드라지는 작가님이시네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물고기들은 죽었다. 어제 아침 나는 6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죽은 금붕어를 비닐봉지에 싸서 대문 밖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자은이 떠난 뒤에 사흘 동안 그녀의 물고기들은 아침마다 1마리씩, 2마리씩 허연 배를 뒤집으며 수면으로 떠올랐다. 자은이 하던 것과 똑같이 정성껏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었지만 나는 그것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진 어항의 물을 쿨렁쿨렁 소리를 내며 수채구멍에 비웠다. 미끈거리는 어항 유리 안쪽을 물비누로 씻고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아낸 뒤 높다란 선반 위에 엎어놓았다. 갑작스러운 욕지기가 치밀어 오른 것은 바로 그때였다. 욱 하는 신음과 함께 타액과 물이 싱크대 홈통에 토해졌다. 뱃속에 남은 것들을 마저 개우기 위해 나는 목젖 깊이 검지손가락을 밀어넣었다. 아직 용해되지 않은 파랗고 노란 알약과 캡슐들이
흐물흐물한 유액을 뒤집어 쓴 채 퇴져 나왔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시 욕지기가 치밀었다. 수채구멍으로 알약들을 밀어넣었다. 구토한 다음이면 을의 입속에 고여드는 낯익은 체념과 회한 따위를 곱씹으며 나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맵싸한 소독약품 냄새가 풍기는 수돗물에 입을 헹구었다. 세면장에 계단 턱을 무릎으로 짚고 방문을 열었다. 고무 슬리퍼를 벗어던졌다. 장판 바닥에 쓰러지듯 상체를 엎드렸다. 이런 순간에 자은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으므로 이마를 방바닥에 찌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나직한 목소리의 환청은 이미 귓전까지 다가와 내 먹먹한 고막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왜 그런 짓을 해요? 처음 내가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고 토악질하는 것을 발견한 저녁에 자은이 던졌던 물음이었다. 여간 눈여겨보지 않았다가는 다시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없겠다 싶을 만큼 눈, 코, 입 어느 하나 특색이 없는 생김새의 자은은 목소리만은 놀라울 만큼 아름다웠다.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멀쩡한 사람이라도 위경련을 해요. 정선 씨가 이러는 거 의사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싱크대 홈통에 고개를 처박은 나의 어깨를 부다듬며 자은은 나무라듯이 재차 물었었다. 그녀의 다급한 물음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나는 수도꼭지에 입술을 들이댔다. 이미 깨끗해진 혓바닥과 입천장을 손가락으로 문질러가며 연거푸 헹구었다. 상관 말아요. 나는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날 저녁 나는 언제나처럼 쉴 새 없이 싱크대로 달려가서 손을 씻어줬다. 손이 청결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손을 씻고 세수를 했다. 손가락 끝이 우들투들하게 불어오를 때까지 비눗물로 문지르고 닦아내다가 나는 기어이 토악질을 하고 만 것이었다. 뭐가요?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자은이 묻는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욕지기가 치밀었다. 어깨를 붙들고 있는 자은의 몸을 밀어넣었다. 다시 홈통에 머리를 쳐박고 토하기 시작했다. 저녁 내내 씻어낸 쓰라린 뺨을 타고 생리적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뺨이 목줄기가 따끔따끔하게 젖었다. 눈물로 흐릿하게 가려진 시야 옆으로 자은의 맨발은 차가운 세면장 바닥을 안타까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만해요. 자은은 내 등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그녀의 서늘한 손가락이 내 뜨겁게 젖은 이마와 뺨을 어루만지려 했다. 내가 그 손짓을 뿌리치자 자은은 둘 데 없어진 10손가락들을 가지런히 허공에 펼치며 쓸쓸한 어조로 중얼거렸었다. 이제 괜찮아요. 그만해요. 환청은 천천히 귓가에서 잦아들었다. 자취방 유리창 가득 늦가을 오전에 다사로운 햇살이 내리비치고 있었다. 장판 바닥에 엎드렸던 몸을 군뱅이처럼 몰아누이며 나는 두 눈을 가늘게 떴다. 명치 끝이 찢기는 듯이 아파왔다. 저교한 햇빛 속으로 무수한 먼지 입자들이 흩날리고 있었다. 아름답구나 하고 나는 문득 생각했다. 먼지는 진눈깨비 같았다. 먼 하늘로부터 춤추며 내려와 따뜻한 바닷물결 위로 흐느끼듯 스미는 진눈깨비. 여수의 진눈깨비였다. 열차는 여전히 비바람을 뚫고 달리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자고 졸려서 이건 좀 이어서 계속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계속 이어서 못 읽어가지고 혼자 읽고 찍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계속 쭉 시간 날 때마다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안녕, 굿나잇.